정릉. 자,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들 뭐 빨리 뭐 시합 뭐 7, 8월 달에 하느라 고생들 했는데 왕훈아 가슴이 안 났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병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90개 대학교 정도가 있는데 프로로 가는 한글보다는 사회 다른 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을 하고 라이센스 따는 방법이라든가 언더 21, 22 제도가 생기고부터 이게 생태계가 조금 무너졌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생태계가 파괴됐다, 변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제도의 변화가 대학 축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생긴 건 맞지만 이게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방향성이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피디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로 가기 위해서 십수년 전만 해도 대학 축구를 거쳐서 프로로 갔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로 직행을 한다거나 혹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프로를 병행하고 있는 선수들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오늘날의 한국 축구에서 대학 축구의 역할은 어떻게 변모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학 축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이사님이시자 세경대학교 감독님이신 김헌수 감독님 만나 뵙고 대학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경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9년째 맡고 있는 김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대학 축구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싶어요.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올해 4월 달에 이제 협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협회의 설립 취지 그리고 하는 일,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지도자 협회가 출범된 동기는 지도자들이 권익부와 사각지대에 축구 감독들이 있어서 그걸 대변하고 또 우리 축구 지도자들에 대한 힘을 좀 싣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도자 권익부와 축구 산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자 협회가 되는 게 저희 한국 지도자 협회 출범이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초중고 엘리트 축구부나 네. 아마추어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프로까지도 다 이제 포함된 네네네네. 그런 이제 협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프로까지 다 한국에서 일종이든 이종, 엘리트든 생활체육이든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4월 달에 출범하고 아직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발한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4개월 사이에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대표 선임 건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이 서명 발표를 하시고 그 전에 21세, 22세 프로연맹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데 우리 이제 협회 회장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프로연맹과 협회와 네. 관계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협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 관련해가지고는 추후에 제가 다 이제 회장님이나 통해가지고 한 네. 번 더 이제 제가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고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네. 지금 이제 대학 축구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이제 선수들이 프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프로로 가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었는데 이제는 프로로 가는 선수들이 대부분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 있는 지도자로서는 좀 어떻게 좀 느끼시나요? 제가 16년도에 처음에 대학교 왔을 때는 대학교 4년제까지 마치고 이제 프로로 가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더 21세, 22세 기용 이제 프로의 베스트나
이제 미조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제도를 만들고부터는 이제 대학보다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로 가는 경향들이 좀 많아. 이제 산하 유소년 팀을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직행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이 지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유능하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이제 수급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 어린 선수들이 바로 프로로 가서 경기에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제도에 맞춰서 선수들을 기용보다는 소유하는 쪽으로 구단에서 하기 때문에 대학 축구에서 좋은 인재들을 프로로 뺏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축구에서는 질적인 저하, 실력들이 조금 낮아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이제 리그 자체나 시합 자체가 대학 선수들이 수준이 좀 낮아졌다는 게 보편적인 지금.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 대학 선발 코치를 했습니다. 코치를 할 때 그 11 선수들이 한 7명이 바로 프로로 계약돼서 가고 지금 뭐 김한길 선수라든가 뭐 하창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선수들이 대학 선발에서 프로로 가는 케이스들이 지금 한두 명 정도 될까 하는. 그리고 프로에서는 프로 산하 선수들을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뭐 지도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들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축구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제도에 따라서 좀 변화했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프로에 입단시키기 위한 게 이제 그 축구부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바뀐 형태로 친구들을 지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병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90개 대학교 정도가 있는데 프로로 가는 확률보다는 사회 다른 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을 하고 라이센스 따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부, 2부보다는 3부, 4부 가기도 더 힘들어져서 시험문이 너무 힘들어져서 지금 대학 감독님들도 되게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프로 입단보다는 이 친구들이 졸업했을 때 너 학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약간 K3든 K4든 세미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 언더 21, 22 제도가 생기고부터 이게 생태계가 조금 무너졌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생태계가 파괴됐다, 변모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제도의 변화가 대학 축구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생긴 건 맞지만 이게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린 선수들이 들어감으로써 또 나이 들은 선수들은 기회를 못 잡지 않습니까? 좋은 어린 선수들을 기용을 해야 되는데 감독 입장에서는 제도 때문에 21세, 22세 제도 때문에 엔트리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애매하게 23, 24세 네, 맞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만약에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23, 24 됐을 때는 기회를 또 못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좀 잘못됐다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조금 표현을 이제 조금 부드럽게 하자면 조금만 더 개선할 거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 정리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무조건 네. 잘못됐다는 아닌 걸. 네, 개선 네.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 대학 축구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만 22세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프로에서 만 22세 제도가 언더 22세 제도가 있다 그러면 대학 선수들을 찾지 않겠죠. 또한 대학을 중퇴를 하고 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 명문대학에서는 티오가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 선수들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 티오도 없어지고 또 팀의 선수들도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공조할 연맹이나 해서 프로리그랑도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취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제가 부가 설명을 하면 뭐 KF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생 선수가 대략 한 1200명, 네. 근데 대학 선수들까지 하니까 거의 한 2400명, 5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선수들이 해마다 프로 입단을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결국에 프로에 가는 건 5%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수치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나머지 95%에 대한 지원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들을 위한 지원이 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팀에서 투자를 하고 선수를 기용을 하고 성적 위주로 가다 보니 감독들은 바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90년대는 1군, 2군제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팀이. 그런데 지금은 1군, 2군제가 아니라 선수 엔트리가 25명, 30명밖에 안 되니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는 팀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막 60명, 70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육성 선수가 있고 2군 선수가 있고 1군 선수가 있듯이 저희 프로 축구도 지금 뭐 피디님이 아시다시피 전북 현대, 울산 현대처럼 투자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맞아요. 진짜 이 팀을 유지해 나가는 데만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프로 축구에서 4부 리그나 R리그를 부활을 해서 지금 대전, 대구처럼 4부 리그에 출전을 시키든지 그쵸, 이제 B팀이 지금 뛰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하든지 아니면 옛날처럼 R리그를 해서 2군 리그를 활성화시키면 아까 PD님 말씀대로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프로에 연봉을 좀 적게 받더라도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하다 보면 이렇게 취업률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이제 있습니다. 기회를 받지 못한 약간 실력이 있음에도 국악이 드러나지 못한 선수들이 거기서 발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야구 쪽은 우리 최근에 보면 최강 야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서 정현수 선수라든가 황영무 선수라든가 원성준 선수가 프로그램이지만은 1년 동안 이 최강 야구 뛰면서 바로 실력이 향상돼서 바로 프로에 드래프트에 가서 받았죠. 지금 올해 24년에 이제 활약상을 봤을 때는 그런 비슷한 계기로 축구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 군 리그라 아니면 B팀을 운영을 하는 걸 연명해서 의무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U리그 자체를 봤을 때 1부에서 7부까지 하는데 U리그도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4년제 대학들은 1학년, 2학년 마치고 다 그만두는 비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 22세 제도가 생기고부터 3, 4학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 보면 3, 4학년이 입학할 때는 10명 있었으면 졸업할 때 되면 그래도 반 이상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1명 아니면 없는 대학들이 그냥 학교를 많습니다. 그만두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